문재인 대통령의 모친인 강한옥 여사가 별세한 데 대해서 정치권도 일제히 애도의 뜻을 표했습니다. 우리 공화당 홍문종 공동대표의 조문도 눈길을 끌었는데요. 홍문종 대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홍문정입니다. 예, 오랜만에 연락하는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새벽에 서울에서 출발해서 조문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너무 일찍 도착해서 한참 기다렸다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네네. 근데 그 청와대에서 조문을 정중히 거절하겠다, 가족장으로 조촐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 대표님이 그래도 내가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당 대표들은 조문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뭐 이런저런 이유로 저희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도 조의를 표해 주시고 그래서 예. 그것도 감사해야 되고 또 뭐 저희가 정치적으로는 뭐 대립관계 있긴 합니다만 예. 그러나 뭐 또 애사에는 우리 모두 다 또 대통령이시고 예. 그래서 저희가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연락을 드렸더니 오시면 조문을 받으시겠다고 그러신다고 해서 예. 그래서 저희가 갔습니다. 예. 예, 만나셔서 뭐 당연히 위로 말씀을 건넸을 테고요. 네네. 예, 근데 오늘 대통령 만나 뵙고 이야기했던 것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네네. 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관한 이야기라고 하던데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던 겁니까? 예, 뭐 대통령님께서 많이 아프시고 예. 여러 가지로 고통을 호소하고 계시는데 우리 대통령께 좀 많은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간청을 드렸고요. 예. 그랬더니 아이고 뭐 많이 하고 계시다고 예. 대통령께서 이미 책상도 넣어드렸고 예. 또 병원에 수술도 할 수 있게 해드렸는데 제가 직접 이렇게 배려한 거라고 어허.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까? 그렇게 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그래도 아이가 아프시니까 잘 좀 부탁드린다 뭐 여러 가지로 저는 뭐 사면 복권을 아마 대통령께서 제가 염두에 두고 말씀하는 거를 알고 계셨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예. 거를. 예. 그래서 그랬더니 뭐 염화시 중에 알듯 모를 듯한 미소만 지으셨어요. 뭐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 안 하셨는데 예. 저는 긍정적인 사인으로 받아들여서 상당히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예. 대표님께서 그 박 전 대통령 잘 부탁 좀 드립니다라고 하니까 그 의미는 사면 같은 의미가 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 얘기를 듣고 웃음으로 대신했다 이 말씀이죠? 뭐 저기 상가집에서 뭐 웃음이라는 거 표현은 좀 그렇고요. 예. 그러니까 알듯 말듯한데 그렇게 미소를 지으셨다 이러면 되겠네 그러면. 그렇게 반대하고 하시는 것 같은 그런 입장이 아니신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저는 뭐 그래서 하여간 그렇게 해주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예.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하는 말씀을. 예, 알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지금 병원에 입원 중인데 현재 건강 상태는 어떻다고 들으신 게 있습니까? 네, 지금 재활 중이신데요. 예. 뭐 아직도 그렇게 몸이 완전히 쾌차되신 상황은 아니고요. 예, 여러 가지로 저희는 서청대라고 합니다만은 예. 거기 계실 때보다는 많이 좋아지시긴 하셨으나 아직도 재활도 하셔야 되고 100% 지금 완벽한 상태가 아니시다라는 예. 전언을 들었습니다. 수술 이후 지금 재활 상태다 이 말씀이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오늘 조문간 거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네. 그 모친상 당하신 분 앞에서 박 전 대통령 배려를 요청한 거는 조금 부적절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뭐 사면 복권 이런 말씀을 일절 말씀드리지 않았고요. 예. 그냥 뭐 대통령 사실 제가 사면 복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여러 번 뵙기를 청했었거든요. 예. 이제 비서진을 통해서 청와대를 통해서 또 뭐 국회의장을 통해서 그런데 잘 안 됐는데 예. 이렇게 뵙게 돼서 좀 부적절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부적절했다면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예, 대표님도 조금 부적절하다고 생각은 들었는데 대통령을 만나 뵙기가 어려우니까 네. 이참에 한번 이야기를 올렸다 이 말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우리 공화당을 향해서 지금 우리 공화당 체제로는 총선을 치르기 힘들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보도가 났는데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 또 뭐 이런 또 반박 보도가 났고요. 이 진실은 뭡니까? 네네. 아이고 뭐 대통령께서 지금 그런 뭐 구체적인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계시고요. 예. 뭐 저희 공화당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건 맞습니다만은 예. 아마 뭐 많은 분들이 이제 대통령님께 편지도 쓰고 예. 또 대통령님께서 이제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대답도 하시고 그러는데 빨리 하여간 이 보수 우파가 정리가 잘 돼서 예. 다음에 보수 우파가 총선에서 또 승리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계시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시지 뭐 특별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건 아닌 걸로 제가 전해 듣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총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박 전 대통령이 한마디씩 선거에 관해서 하지 않겠느냐 이런 추측도 있던데요. 글쎄요. 뭐 저희는 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리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대통령께서 뭐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또 하나 지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게 자유한국당과의 통합 혹은 선거연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다 보수 우파라고는 하지만 예. 서로의 생각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예. 이제 우리가 연대를 하자 이렇게 얘기할 때 탄핵은 무조건 덮고 가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연대를 하자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예. 그분들은 이제 우리 공화당이 대통령 탄핵 문제에 대해서 뭐 잘잘못을 가려서 잘못한 사람을 우리 탄핵에 찬성한 사람은 대통령을 탄핵한 것에 대해서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탄생한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고해성사를 하고 탄핵에 반대했던 사람들은 대통령 탄핵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하고 그 베이스 이후에 우리가 모두 다 주인입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뭐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할 수 있는 거지. 탄핵 문제는 아예 거론하지도 않고 거기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난 소신이었다. 내가 잘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보수 우파의 통합이 어렵다라는 게 우리 공화당 및 정통 보수 우파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이 총선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의견이 모아지고 또 서로 뭐 조정이 되고 뭐 그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으로서는 그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보수 우파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상당히 난망하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예. 그러니까 뭐 유승민 전 대표가 이야기한 탄핵의 다리를 건너자 이런 건 안 된다는 이야기네요. 일단 탄핵에 찬성한 사람의 사과가 있어야지 그 다음에 통합이나 이런 논의를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탄핵에 우리가 20대 국회에서 탄핵에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찬성했던 반대했던 이 모든 사람들이 고해성사를 해야만 제가 보기에는 보수 우파의 미래가 있다. 그래 자꾸 착각하는데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원들만 무슨 보수 우파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보수 우파 우리 대한민국 농객들이나 아니면 이론가들이나 아니면 보수 우파를 떠받치고 있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보수 우파가 하나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얼기설기 대충 엮은 보수 우파 가지고는 다음 총선에서 저희가 이길 수가 없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십니다. 예. 최근에 유승민 의원 지역구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유승민 의원이 생각보다 굉장히 저조한 성적표를 받았단 말이죠. 이것은 TK 특히 대구 지역에 배신자론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분석이 있던데 동의하십니까 혹시? 제가 정치 오래 해서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지만 유승민 의원은 제가 보기에 대구에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당선이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분이 당선을 위해서도 그렇고 앞으로 정치적인 미래를 위해서도 그렇고 탄핵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밝혀야 될 거고요. 예. 밝혀야 될 거고 또 만약에 정말 내가 정치적 소신으로 난 탄핵했다 그러면 이분은 차라리 민주당으로 가시는 것이 정치적인 미래가 더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면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과 예. 같이 정치를 하는 것이 맞는 거지. 예. 보수 우파라고 자꾸 우기면서 탄핵은 자기가 잘한 거다. 내가 그거에 대해서 정치적 소신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보수 우파 유권자들로부터는 외면당하리라고 저는 틀림없이 외면당하리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예. 합니다. 그러면 유승민 의원 제외하고라도 어쨌든 탄핵에 찬성했던 인사들은 TK 지역에서는 이번에 총선에 당선되기 어렵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네요. 그렇죠. 예. 자유한국당 오늘 인재 영입 발표했는데 보고 어떤 생각 드셨어요? 이제 제가 보기에 약간 성급했다고 생각하고요. 예. 이제 인재 영입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이제 고금 동서를 막론하고 인재는 영입을 해야 되는데 사실 또 이 총선에 딱 맞는 인재를 영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저희가 예. 왜냐하면 진짜 인재인데 총선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많고요. 또 우리가 인재가 아닌데 인재처럼 보이는 사람도 많고 예. 또 인재인데 선거에는 부적절한 사람들도 많고 지금 우리가 총선을 대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국당이 지금 한국당 내부부터 정리를 해야 이게 한국당의 정체성이 확실히 드러나고 한국당의 어떤 정체성 위에서 앞으로 총선 치르고 뭐 하겠다는 걸 국민들이 알고 사람들이 알아야 뭐 인재가 됐건 중재가 됐건 관심을 갖고 또 그것이 서로 얘기가 잘 되어지는 것이죠. 지금 도대체 한국당이 저렇게 흐리멍텅하고 어정쩡해가지고는 인재라는 사람들이 오지도 않을 것이고 또 인재라고 영입한 사람도 또 결국은 이 시대 그리고 보수 우파 유권자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남이 지금 아무리 친정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은 제가 당을 달리하고 있는데 거기 뭐 잘했다 못했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렇게 썩 잘한 것 같지는 않네요. 우리 공화당은 어떻습니까? 우리 공화당도 이제 영입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TK 지역에는 차고 넘치고요. 뭐 많은 분들이 지금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저희와 대화를 하고 있고 아마 뭐 상당히 깜짝 놀랄 만한 인사들이 많이 들어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도 전반적으로 보수 우파가 정리가 되고 사람들이 이제 보수 우파가 앞으로 총선에 어떤 전열을 가지고 어떻게 선거를 치르겠다라는 것이 좀 더 명확해지면 그분들이 자기들이 입장을 표출하겠다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긴 합니다만은 하여간 TK 지방 그리고 수도권 지방에는 꽤 많은 분들이 지금 저희와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아마 말씀을 들으시면 아주 굉장히 놀랄 만한 사람들이 지금 저희와 지금 이런저런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언제쯤 명단의 윤곽이 나올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올해 안에 윤곽을 내보내려고 그러는데요. 저희가 이제 아마 이제 연동형 비례가 이제 어떻게 이제 12월 3일 좀 올라가 있는데 뭐 저희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이제 어떻게 선거제도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더 이렇게 활발하게 인재 영입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자기 행보도 결정하고 또 자기가 원하는 당도 결정하고 뭐 사실 그 박찬주 대장 같은 분은 지금 뭐 이런저런 거 있습니다만 저희 당에서도 여러 번 저희가 또 저 개인적인 친분도 있고 그래서 얘기를 많이 했던 분인데 하여간 지금 많은 분들과 지금 대화를 하고 있고 이게 이제 선거제도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더 확실히 윤곽이 드러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방금 연동형 비례 반대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우리 공화당의 어떤 총선 전략이랄까요? 결국은 지역구는 TK 또 전국적으로 비례표를 많이 받아서 비례 국회의원 몇 명 이게 전략일까 싶은데 그러면 연동형 비례 찬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는 뭐 연동형 비례가 저희 당에 유리하고 불리하고를 떠나서 지금 연동형 비례를 획책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나 정의당이나 이 사람들의 의도가 너무 불순하고요. 또 이것이 가지고 있는 독소 조항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보수 우파를 괴멸시키기 위해서 지금 연동형 비례를 하겠다고 지금 이 사람들이 나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야당의 힘을 빼서 결국은
계속해서 진보 좌파 여기가 계속 대한민국의 전국을 여의도를 지금 리드해 나가겠다 뭐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는 그거는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선거법 제도라는 게 어찌되었든 여야가 같이 합의해서 해야 되는 게 선거법 제도인데 지금같이 이렇게 합의돼 있지 않 선거법 제도가 졸속으로 그 패스트 트랙으로 이렇게 해결이 된다면 그거는 저희가 보기에는 국민적 저항도 받을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공화당 홍문종 공동대표였습니다. 1부 인터뷰 순서 마치고요. 저는 2부 해보니즘 코너로 돌아옵니다. 딱딱하고 지루한 뉴스가 소설보다 흥미진진해지는 새로운 경험. 놀라셨죠? 이것이 바로 이동준의 뉴스 정면 승부. YTN 라디오 이동희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와 YTN 플러스의 전격 콜라보 프로젝트 해보니즘 백문이 불여 일행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할 분은 YTN 플러스 김성현 기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예. 뵙겠습니다. 지난달입니까? 지난달 왔을 때 네. 그 사후 체험 임종 체험을 임종 체험 전해드렸었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봤던 주제인데 오늘도 재밌는 주제를 갖고 왔네요. 오늘은 어떤 겁니까? 네, 오늘은 요새 지금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좀 문제가 많잖아요. 예. 그래서 그 멧돼지를 퇴치하는 그 수색 현장에 함께 동행해서 옆사분과 함께 의정부 일대를 수색하고 왔습니다. 예. 그 아프리카 돼지 열병을 멧돼지가 옮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 멧돼지 지금 퇴치해야 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고 있고요. 거길 따라갔다 왔다. 네, 맞습니다. 그거네요. 네. 예. 근데 듣기만 해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산을 막 뛰어다니지 않았나 이런 싶은데. 아, 네. 이게 글기사로 좀 전달이 잘 안 될 것 같아서 많이 아쉬운데요. 예. 진짜 너무 많이 힘들었습니다. 예. 일단 혹시 작가님 야간 산행 해보셨나요? 군대 있을 때요. 아, 군대 있을 때. 그 야간 산행하면은 뭐 앞이 하나도 보이지도 그렇죠. 않고 예. 너무 깜깜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휴대폰 손전등에 의지해서 예. 그 산행을 하는데 예. 뭐 등산로로 다니는 것도 아니고 어. 이제 사냥개랑 같이 가는데 예. 사냥개가 짖는 방향으로 이제 저희도 이동을 해야 돼서 예. 그냥 그 산비탈을 가로질러서 가기 때문에 어. 뭐 흙먼지를 다 뒤집어 쓰고 예. 하면서 굉장히 좀 취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냥개가 또 힘이 좋으니까 막 달려나갈 수도 있겠네요. 따라갈 수밖에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 사냥개한테 GPS를 부착해서 이제 저희가 실시간으로 그 GPS를 보면서 아 그래요? 네, 사냥개 위치를 파악하는데 예. 그 사냥개 방향도 나와서 이렇게 저희가 사냥개를 보고 따라가는 형식입니다. 가다가 뭐 미끄러지기도 하고 네, 힘든 점이 많았겠다. 네. 예. 지금 옷들이 전부 다 세탁소에 세탁소에 가 있고 가 있습니다. 예. 그 체력도 좋아야겠네요. 그러면 이 멧돼지 사냥을 하려면. 네, 아무래도 좀 운동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실제로 저랑 함께했던 옆사분도 35년 경력이라고 하시는데 예. 굉장히 이렇게 풍채가 좀 좋으셨던 예.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김 기자에게 총은 없었을 테고. 아, 네, 저는 총은 그걸 허가 받아야 되니까. 맞습니다. 예. 옆사분들이 총을 들고 가면 따라가는. 네. 예. 멧돼지하고 직접 마주쳤습니까? 이게 마주쳤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예. 제가 그날 3시간 동안에 경기도 의정부의 그 홍복산이라는 곳이랑 수락산 쪽을 이제 수색을 했는데요. 예. 3시간 동안 수색하면서 멧돼지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수색하는 와중에 예. 그 로드킬 당한 멧돼지를 수습해달라는 연락이 와서 예. 그 도로변에 가서 그 죽은 멧돼지를 확인은 했습니다. 멧돼지를 보긴 봤습니다. 그런데 로드킬 당한 멧돼지 수습도 옆사들이 하나요? 아, 이게 그 옆사분들께서 예. 그 바이러스 검출할 수 있는 그런 시료 채취 도구를 가지고 계셔서 아. 경찰 쪽에서 이제 그분들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예. 그러면은 실제로 멧돼지 사냥은 못 보셨겠네요. 네, 실제로 멧돼지를 잡는 그 광경은 아쉽게도 보지 못했습니다. 예. 옆사들은 어떤 얘기를 하던가요? 뭐 그분들은 오래됐기 때문에 경험이 많긴 하지만 실제로 또 야간에 멧돼지하고 마주치면은 겁이 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아, 근데 그 옆사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밤에 이제 보통 사냥을 하시는데 낮에 하지 않는 이유는 낮에 이제 등산객들도 많고 그렇게 위험해서 밤에 하시는데 오인 사격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엽사분들도 뭐 얼마나 잡았냐고 제가 여쭤봤을 때 정말 확률이 반반이다. 이게 신고가 들어와서 갔을 때 멧돼지가 뭐 도망가서 없는 경우도 있고 예. 하기 때문에 예. 뭐 잡을 확률은 반반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 멧돼지를 사살하게 되면 그 멧돼지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게 사실 예전에는 그렇게 자가 소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주민분들이랑 같이 고기를 먹기도 하고 했었는데 예. 지금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 사태가 지금 현재 심각 단계로 예. 격상된 이후에는 시료 채취를 하고 나서 매몰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네. 메모리군요. 예. 근데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야생 멧돼지 사살이 어떤 관계냐 네. 궁금해하실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아시는 것처럼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지난 9월 17일에 파주에서 시작됐죠. 근데 맨 처음에 환경부가 9월 18일까지만 하더라도 야생 멧돼지에서 사육돼지 바이러스로 전파된 사례를 확인할 수 없다라고 그런 입장을 지켜왔습니다. 예. 근데 국방부에서도 멧돼지가 DMZ 철책을 넘어올 수 없다라면서 야생 멧돼지가 그 바이러스 전파 매개체가 아니라고 했었죠. 근데 지난 3일에 처음으로 그 연천군의 DMZ 내에서 야생 멧돼지 바이러스가 이제 발견이 됐고, 어허. 네, 11일에는 그 DMZ 철책 이남 지역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야생 멧돼지가 발견이 되면서 그 야생 멧돼지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환경부랑 농림축산식품부 그리고 국방부가 관계부처 협동으로 긴급 대책을 발표하고 그 이동 차단하고 포획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사실 좀 골든타임을 놓쳤다라는 지적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 최고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도 그 우리 DMZ 와서 장소를 보고 나서 충분히 넘어올 수 있다. 특히 멧돼지가 수영을 그렇게 잘한다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본인이 판단했을 땐 멧돼지로 전파될 확률이 높다. 그래서 멧돼지를 잡아야 된다. 또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사냥개가 없으면 멧돼지 수색이 불가능합니까? 그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그 민통선 지역에서 수색을 하고 있는 거는 그 모리식이 아니라 유인식이기 때문에 사냥개가 없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예. 근데 지금 제가 현장에 방문했던 그런 의정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냥개를 통해서 멧돼지를 잡고 있는데 그 옆사분 말로는 사냥개가 있어야 야간에 멧돼지가 어디 있는지도 파악할 수 있고 예. 저는 사실 옆사분이 이렇게 저격을 하는 것처럼 총을 멀리서 쏘는 줄 알았는데 예. 사냥개가 멧돼지를 다 잡아서 제압하고 있으면 가까이 가서 이렇게 쏴서 사살하는 형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사냥개가 없으면 조금 아무래도 사냥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한밤중에 사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네. 멀리서 사격한다는 건 어렵겠네요. 네, 당연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사냥개는 몇 마리 정도가 동원됩니까? 제가 현장에 방문했을 당시에는 딱 지금으로부터 일주일 전이었는데요. 3마리랑 같이 했습니다. 근데 원래는 4마리랑 같이 움직이시는데 한 마리가 그 멧돼지 공격을 받고 좀 심하게 다쳐서 아하. 3마리랑 함께 했습니다. 그럼 멧돼지를 발견하면 그 개 3마리와 멧돼지 1마리 간 사투를 벌이고 있으면 그 이후에 이제 엽사가 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우리나라에 멧돼지 개체수는 얼마나 있을까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확실하다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만 지금 전국에 30만 마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경기도에서는 100헥타르당 5.2마리가 있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 30만 마리. 네. 그 등산객을 뭐 공격하는 경우도 있고. 네. 더 문제는 이 작물을 많이 파헤치잖아요. 맞습니다. 멧돼지들이. 네. 그래서 농사 짓는 분들이 많이 속상하다고 뭐 그런 얘기도 하던데 이 멧돼지를 수색하고 사냥하는 과정에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것이다. 엽사들이 어떻게 얘기하던가요? 아무래도 첫째도 안전이고 둘째도 안전이고 뭐 예상하시겠지만 셋째도 안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뭐 멧돼지 잡는 것도 사실 중요한데 이게 총기를 이용하는 거니까 사람이 다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안전을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셨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이 35년 경력인데 실제로 오발 사고로 귀를 다치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다른 분의 총에 맞아서. 예. 그래서 안전을 되게 무엇보다 강조하셨습니다. 예. 그 산에서 나무를 캐던 뭐 할머니들 이런 분들이 또 멧돼지로 오인돼서 총상을 당한 적도 있고 하니까요. 맞습니다. 예. 네. 자, 근데 멧돼지 사냥하는 엽사분들 이분들이 이게 생업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분들은 보통 쉽게 생각하셔서 자원봉사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 제가 함께 했던 그 엽사분께서도 원래 이제 본업은 개인 택시를 운영하시는 분이고 이렇게 신고가 들어오거나 그럴 때마다 나가서 출동해서 엽사 활동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예. 네.
뭐 취미로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이런 분은 취미는 아닌 것 같고 멧돼지 한 마리 잡으면 보상이 있습니까? 이게 조금 복잡하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예. 지금 그게 지자체 조례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예. 예를 들어서 경기도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오전에 취재를 했을 때 24일 이후에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번 달 24일 이후로. 예. 그래서 마리당 10만 원으로 측정이 됐고 새롭게 그 전에는 얼마였는데? 그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측정이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김해시 같은 경우에도 5만 원이었는데 지금 이 사태가 조금 커지면서 멧돼지 잡아야 된다는 얘기가 예, 많아지면서 예. 10만 원으로 올렸고 보은군 같은 경우에는 12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좀 되게 아쉬운 부분은 지금 환경부에서 그 민관군 합동 포획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예. 여기서는 뭐 10만 원을 준다라는 얘기만 있고 아직 예. 예산 당국이랑 협의 중이다라고 하면서 포획해도 환경부 쪽에서는 주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은 김 기자가 직접 가서 멧돼지 사냥 갔을 때는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보상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네. 영원입니다. 영원. 그 몇 사람이 가서 사냥개 동원해서 몇 시간을 수색했는데 아무런 보상이 없다. 좀 안타깝기도 하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엽사들은 자격증이 있어야겠죠. 그 또 총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격증도 따로 있을 테고. 네, 맞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인데 그 총포 허가를 물론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수렵 자격증도 갖추신 분들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인증을 받고선 활동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돼지열병에 감염돼서 죽은 야생 멧돼지 폐사체도 발견됐다고요? 네, 폐사체가 굉장히 많이 발견돼서 지금 그 수색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인력이 동원되고 있는데 산림청이 어제부터 앞으로 3주 동안에 경기도 연천, 그다음에 파주, 김포, 인천 강화, 강원 철원 등에서 그 산불 재난 특수 진화대를 동원해서 이 폐사체를 수색하는 작업을 지금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예, 예. 네. 폐사체를 수거해야 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이것도 그냥 두면은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그 야생 멧돼지의 침이나 분변 같은 그 분비물로 이게 전파가 될 수 있을 뿐더러 예, 예. 지금 이게 야생 멧돼지가 어디까지 내려왔고 그 내려온 야생 멧돼지 중에 어떤 개체가 감염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작업들을 하는 거라고 예.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전국에 멧돼지 수가 엄청난데 네. 이거 엽사분들 동원해서 이렇게 멧돼지 몇 마리 잡는다고 돼지열병을 막을 수 있겠느냐 이런 회의론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회의론도 있고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이게 사실 그렇다고 완전히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지금 야생 멧돼지가 유력한 그 바이러스 전파 매개체로 파악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뭐 가용 가능한 총 인력을 동원해서 이걸 잡는 게 그나마 바이러스 확산을 조금 막을 수 있는 그런 예. 대책이 아닐까 예. 싶습니다. 뭐 집돼지는 전파될 가능성 별로 없으니까요. 만약에 또 발병되면 그 지역 전체를 또 묶어버리니까. 맞습니다. 예. 네. 지금 방역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방역 같은 경우에는 일반 그 양돈 농장은 죄송합니다. 양돈 농장은 지난 9일에 경기도 연천을 마지막으로 발병이 없어서 지금 이게 최대 잠복기가 19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 양돈 농장은 그렇게 뭐 엄청나게 선제적인 방역이 뭐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고요. 물론 뭐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만 예. 이 멧돼지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그 환경부가 파주에서 고성까지 광역 울타리를 설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2주가 걸려서 아직 설치가 끝나지 않은 상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민관군의 합동 포획팀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포획팀이 앞서서 1, 2차 작전에서 잡은 게 262마리고 제가 취재를 했을 때 29일부터 오늘까지 3차 작전을 했는데 아까 문의한 결과 아직 그 집계가 되지 않았다고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전국적으로 2,180개가 넘는 포획트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지금은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조금 조심스럽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이러스의 최대 잠복기가 19일이고 그 경기도 연천에서 농장에서 마지막으로 발생했던 게 9일이기 때문에 농장 간의 그 수평 전파는 좀 사실상 종료됐다고 봐도 되는 것이 예,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긴 한데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멧돼지가 엄청 많잖아요. 예. 근데 이 멧돼지가 11월부터 또 번식기라서 아하. 장거리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조금 안심하기에는 아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르지 않나. 지금까지 살처분된 돼지는 몇 마리나 돼요? 30일 기준으로 한 32만 마리가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경기도에서만 그렇게 된 거죠?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 이 32만 마리 전국적으로
그 살처분한 숫자로 알고 있습니다. 32만 마리. 자, 32만 마리가 살처분 됐으니까 어쨌든 양돈 농가의 피해잖아요, 이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다들 걱정이 많으신데 이거 어떻게 뭐 재난 중에 하나인데 국가가 보상해 주나요? 어떻게 되나요? 네, 이게 지금 정부가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조금 농가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불만이 터져 나온 이유가 보상금의 그 주는 그 시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건데요. 예. 지금 돼지 시가 100%로 지급하긴 하는데 그 시가를 잡는 그 기준일이 살처분을 시행한 일로 잡는다고 합니다. 예. 문제는 돼지열병 확진 후에 계속해서 돼지 가격이 떨어졌는데 예. 돼지열병 그 확진을 받은 농장의 경우에는 곧바로 돼지를 살처분해서 그 가격 하락에 영향을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근데 다른 농장들은 한 10일 뭐 17일 정도 기다리다가 예방적 살처분을 해서 그 시세가 떨어진 상태로 보상금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 처음 확진된 날 그 17일에 돼지고기 가격이 킬로그램당 5,800원 선이었는데 살처분이 완료된 4일에는 2,300원 정도 하락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상한 대로면은 돼지열병 확진 받은 농장이 예방적 살처분을 한 농장보다 더 많은 보상금을 받게 된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살펴봐야겠네요. 이게 원래는 돼지열병이 발생하고 돼지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돼지고기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이런 예측이 있었는데 네. 실제로는 반대로 뭐 걱정들을 많이 해서 그런지 돼지고기 수요가 줄어들어서 가격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더 이 양도 농가가 힘들다 지금 그런 상태인데 정부가 나름 노력을 하고 있겠습니다만은 적절한 대책을 내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자, 이번 기사 나갔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반응 중에 제일 많았던 게 그 작가님도 아까 여쭤보신 것처럼 보상금에 관련된 부분이었는데 보상금이 너무 적은 거 아니냐라는 그런 댓글이 가장 많았습니다. 예. 실제로 아까 제가 동행했던 그 옆사분 같은 경우에도 강아지가 다쳤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 수술비가 6-7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한 마리 잡아도 뭐 10만 원 받을까 말까니까. 그렇네요. 네. 예. 그거에 대한 보상도 없다. 네. 예. 그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예. 다른 댓글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까? 그 내용 말고 다른 건 없었어요? 보상금 관련된 게 사실 제일 많았고 뭐 좀 기사와 상관없는 정치적인 댓글이 많아서 그 기사 내용과 주된 상관 있는 내용은 보상금 관련된 내용이 제일 많았습니다. 기사 내용과 상관없는 댓글은 경기도지사 뭐 했냐 뭐 이런 거네요? 조금 더 상관없는 내용이 많았던 것 그래요? 같습니다. 네. YTN 정신 차려라 이겁니까? 그런 건 아닌데 회사에 대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 어떤 거 합니까? 네. 다음 주는 저희 팀의 그 정윤주 기자가 지금 제각각 그 치과 진료 가격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치과들을 돌면서 이 진료비에 대해서 지금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치과 진료비가 같은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지역마다 혹은 치과마다 가격이 다 다르다. 네, 흔히 얘기하는 그 과잉 진료하는 치과 같은 거를 가봐서 예. 현장 실태를 조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우리 그 구독하시는 분들 아주 관심이 갈 만한 그런 주제네요. 네, 굉장히 유용한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한번 기대해 보고요. 오늘 김성현 YTN 플러스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